안녕하세요. 향단TV의 란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대선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다른 후보들 공약을 쭉 봤는데요. 진짜 볼 것도 없어요. 공약들이 두리뭉실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그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대세가 허경영 총재님 거 아시죠? 정말 인기가 엄청나죠?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 할로윈데이에 갔는데 정말 인산인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정말 다 알아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재님은 일단 제일 먼저 국민들 시급한 빚부터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빚 갚아주겠다는 대통령 후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무보수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 있나요? 없죠. 그리고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정책이면 정책, 모든 면에서 총재님은 1인자예요. 그리고 월남 참전 용사고요. 다른 후보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비교 불가입니다. 총재님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도와서 잘 살게 할까 미리 30여 년 전에 3.3 정책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통사진이 뚜렷하게 돼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성견지명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이 나라와 국민들을 살리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경 총재님 대선 주요 공약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1억 주죠. 18세 이상. 그리고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 주고 결혼수당이라고 3억. 주택자금 포함이죠. 3억이고 출산하면 5천만 원.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주부수당 100만 원 나오죠. 얼마 전에 무료 3종 카드도 내놨죠. 청소년 안심 식사카드, 동물 무료 진료카드, 안경 무료 제공카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일단은 오늘은 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주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 GDP는 약 2천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약 800조입니다. 그러니까 40%가 조금 넘죠. 지금까지도 국가부채의 부담을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가계부채로 덜고 있었습니다. 가계부채는 한 해 이자만 조가 된답니다. 양적 완화로 2천조를 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 올라서 140%가 되죠. 일본 국가부채는 265%입니다. 그럼 140%가 많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 즉 우리나라 140%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2천조를 국대로 발행하여 채무는 국가가 부담하고 상환기간과 이자는 없습니다. 2천조 대부분은 우선 가계부채 탕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들 빚 갚는 거로. 국민들은 더 이상 매년 100조의 가계부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계부채 이자로 내야 했던 돈이 가계 소비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일어나죠. 결국 GDP 통량은 커지고 나라가 성장하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비로소 심신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경제 활동을 통해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시국에 양적 완화를 해서 사채 동결로 나라를 살렸고 허경영 후보님도 그런 양적 완화를 한번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매월 고통스러운 빚과 카드빚 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매년 국민이 갚아야 할 생계비 100조는 높으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그동안 만들어낸 걸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씩 주는 이유는요. 이게 월 150만 원이요. 연 1,800만 원입니다. 1인당입니다. 21세기 국가는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이고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주입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총 재산은 7경이며 주주는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의 주주들에게 한 사람당 약 13억씩 나라에 맡겨놓은 식입니다. 13억을 연으로 1,800만 원 배당을 해서 월 150만 원씩 배당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배당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받는 손실선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내 직원에 대한 배당을 받는 너무도 당연히 챙겨야 할 각자의 몫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민배당금 150만 원, 국민이 당연히 배당받아야 할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예산이 정치인의 손을 거치는 순간 곧바로 도둑놈 주머니 속으로 직행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은 허경영 씨 양적 완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취임 첫째 날 헌법 제76조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활동하여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로 2천조를 시행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1차
1차로 양적 완화 2천조를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씩 지급하는 건에 대한 대통령 결재 통과가 됩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들은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1회, 박정희 대통령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경식 양적 완화는 3년간 3회에 걸쳐서 총 6천조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는 8천조 규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이 적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 둘째 날에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거부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지만 헌법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에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로 연행한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이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씩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노동론들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 70% 아껴서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회를 해산하고 및 의회를 전환하여 무보수 명예직 100명을 선출합니다. 역대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15회, 박정희 대통령 8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재원 마련 국가예산 70% 절약을 어떻게 하는지 국가 낭비 예산 70%를 절약하여서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1차 중산층까지 지급 후 2차는 점진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되면 1조가 절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세비 그리고 보좌관 3,000명 폐지 그렇게 되면 8천억이 절약이 된답니다. 그리고 정당 지원금 제도 폐지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를 하면 500억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 선거 폐지 지자체의원 무보수 단체장 대통령 임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조 8천억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선심성 예산, 공공, 공사, 광급 공사 축소 이렇게 되면 400조가 절약이 된답니다. 예산 비례형 벌금제도 도입을 해서 교도소는 한개소, 흉악범의 폐지, 흉악범 그거는 놔두고 폐지하면 100조 또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특수사업자 신설 500만 명을 하면 100조가 또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폐지 36가지 세금 통합해서 100조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탈세 방지에서 100조가 절약되고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이 총 2천조가 됩니다. 그 외에 알파 플러스 경제 활성화 정책도 있는데요. 상속세 폐지, 김영란법 폐지, 쌍벌제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 포인트 높은 자는 국가 유공자나 유공기업으로 추대된다고 합니다. 1억 미만 주식 수수료 면제가 되고요. 화폐 디자인 변경을 해서 화폐는 그대로 있되 디자인만 변경하고요. 그리고 지하자금 900조가 해수가 되고 여가부 폐지 대신 취업부 신설하고 결혼부가 신설이 되고요.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 조성 여기는 18세부터 80세까지 300만 명 일자리가 창출이 된답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고요. 유엔 산하단체 500개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 기업 가족협회 구성으로 노조 완전 폐지가 된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허경영 게임 참여하시면요. 거기에 궁금한 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TV, 본자 스튜디오, 허경영 강연짤, 허경영 강연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현근TV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라니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